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수학자 피타고라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외워보려고 참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위대한 수학자 피타고라스가요, 수학의 원리를 정리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음계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답니다. 이 수학이 음악에까지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 선생님, 뭐 비단 음악뿐만이겠습니까? 네,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오늘도 사용하셨어요, 벌써 두 분도. 저희가요? 네네. 길 오면서도 이렇게 쓱쓱 둘러오지 않고 우리 가로질러서 오잖아요. 네, 이렇게 수학의 원리가 일상생활에도 숨어 있고요. 뭐 금융이나 공학 이런 쪽 산업 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게 밥을 먹을 때도 네. 예, 수학이 숨어 있거든요. 이게 계산을 하면서 먹어야 상대방보다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상대방이 먹는 걸 보면서 두 개 먹을 때 내가 세 개를 먹겠다. 뭐 그런. 굉장히 수학적이네요. 뭐 사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 연관성을, 수학과의 연관성을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수학에 대한 흥미도 또 수학적 사고력도 상상력도 정말 크게 확장될 수 있죠. 네. 단순히 문제집을 몇 장 더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고민이 네. 매일매일 덧셈 뺄셈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고민 아닐까요? 너무 심각한 고민이죠. 저보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매일 덧뺄셈만 하라고 한다면 절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못하죠. 네. 사실 수학은 세상 곳곳에 숨어 있고요.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거를 이 체험이나 놀이로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매일 덧셈이나 뺄셈 풀고 있으면 수학에 대한 흥미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학년이면 곱셈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선생님들한테 또 들어가지고. 네. 근데 곱셈도 해야지 이게 덧셈 뺄셈만 계속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 덧뺄셈은 곱셈 나눗셈을 하면서도 또 다른 뭐 도형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우고 있는 곱셈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뭐 이쯤에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무려 7살 때부터 입학하기 전부터 지금 계속 덧셈 뺄셈을 하고 있는 거래요. 와, 그럼 이제 3년 차인 거잖아요. 덧셈 뺄셈만. 그렇죠. 이제 4년 차가 되는 거네요. 이제 4년 차. 전문가. 그 정도면은 직장에서도 대리. 웬만한 직장에서 그렇죠. 대리 달고 아하. 약간 인정받는 경력자 느낌인데. 그렇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 학생이 지금 반복 학습에 지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뇌를 딱 내려놓고 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뇌를 내려놓고 여기다 내려놓고 뇌는 여기 놓고 혼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력은 있어요.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딴 생각도 들고 집중 자체가 결여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틀리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잘못 판단하게 되고 또 틀리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뇌를 내려놓고 그렇죠. 그냥 하고 있는지, 네네네. 이 과연 누군가가 옆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냥 문제집 위주만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떤지 지금 바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도현이의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7시. 이른 시간부터 혼자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도현입니다. 매일 아침에 저렇게 시키지 않아도 일어난대요. 근데 씻는 것도 아주 야무진데요. 그러니까요. 뻐드득뻐드득하게. 스스로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 정말 기특하죠? 도현이의 하루는 매일 아침 3장의 연산 문제를 푸는 걸로 시작됩니다. 뭐야? 아니 일어나서 씻자마자 공부를 하는 거는 수다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수다뿐만이 아니라 뭐 그렇죠.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보기 힘든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혼자 꿋꿋이 문제를 푸는 도현이. 하지만 풀어낸 문제 곳곳에 허점이 보이는데요. 답은 안 적고 지금 과정만 적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그 과정이 또 틀려 있어요. 뭐 맞아요. 13의 경우는 10과 3으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자는 건데, 그런 것도 막 쓰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네. 취지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고 있는 아하. 거죠. 집중 없이 풀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풀이 중인 도현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일단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수학 공부가 끝나고 다 했네. 다 했어요, 드디어. 엄마 아, 학교 다녀올게요.
일요일이 아니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푸는 거야. 그래요? 진짜 대단한데요, 저거는? 아침에 저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건 고3 친구들에게서 보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연이가 학교에 간 사이 채점을 하며 도연이의 문제집을 살펴보는 엄마인데요. 과연 엄마는 도연이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아이고. 근데 아까 전에 막 답 안 적고 네. 썼는데. 딱 걸렸네. 답 대신 과정만 열심히 적었던 도연이. 자, 그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일부러 이러나? 왜 이러지? 하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강한 리액션이 아니세요. 동그라미 안을 채워놓은 숫자들을 보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그래도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또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도연이. 도연이의 다음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 저 공부방 빨리 가야 해요. 사과한 좀 먹어요. 공부방 빨리 가야 된대요. 뭐 TV 학교 폭력이나 뭐 그런 거 배웠어요. 어머 귀여워. 공부방에 학원까지 하루 24시간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는 흔한 초등학생입니다. 야, 저렇게 학교 끝나면 1시간 반 정도는 공부방 가서 공부를 하고 온대요. 야. 네. 말 많이 하지 마. 지금 공부방에서 수학하고 있잖아. 네. 공부방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2학년 문제요. 그 문제는 뭐였어? 그 문제 더하기 빼기. 거의 뭐 더하기 빼기에 묻혀서 사는 삶인데요, 저거. 맞아요, 맞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산이 힘이 안 생기면 수학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수포자였고 아이고. 그래서 좀 그러셨구나. 아이한테 그 힘을 길러주려고 습관이 되게끔 해주고 싶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근데 일어나자마자 더하기 빼기를 하고 공부방에 가서도 더하기 빼기를 하고 이렇게 단순히 계산만을 계속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손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네. 정말 열심히 연산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수학에 힘을 길러주려면 다양한 수학 유형 문제를 좀 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의도는 좋으시고 잘 알겠는데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저녁이 됐습니다. 아침과 달리 시끌벅적한 집.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동생이 2명이 있어요. 새 남매의 맞이이자 큰오빠인 도연이. 격렬한 장난으로 무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동안 엄마는 분주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그래서 오빠가 남동생이랑 놀듯이 놀고 있어요. 신체 강점 지능은 아마 최상이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하네요. 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다 가도록 좀처럼 책상 앞에 앉지 않는 모습인데요.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시간들 지나고 나면 어머님이 그래도 피드백을 잠깐이라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아, 이미 늦은 시간. 결국 소득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도연이네. 아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배가 떴어요. 채점을 하는 데의 의미는 이거를 맞고 안 맞고라기보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엄마가 체크를 하고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안 됩니다, 어머님, 안 돼요. 틀린 문제가 진짜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아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을 메꿔 나가야지 또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요.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채점 후 피드백은 꼭입니다, 꼭. 네. 원래 학습지를 꽤 오래 했어요. 7살 되기 전부터 학습지를 시작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제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도 있고 아이랑 점점 좀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감정 소모가 심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으셨나 봐요. 사실 엄마는 도연이가 6살 때부터 함께 학습지를 하며 직접 도연이의 공부를 관리했었는데요. 이도야, 나와봐. 너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게임한 거야? 어? 이거 3장만 하면 엄마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잖아. 어? 아니, 거짓말까지 해?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하고 게임한 거야? 어? 뭐
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너무 하기 싫대잖아요. 예, 저 같아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학년 때는 무조건 너무 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좋아야 그렇죠. 되는데. 재미있게 해야 네, 돼요. 재밌게 해야 되고요. 결국 아침에 공부하면 저녁엔 자유를 주기로 한 엄마. 그래서 매일 세장 문제풀이 습관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오늘도 어김없이 연상과 함께 도연이의 아침이 시작됐는데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열심히 푸는구나. 아, 근데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 건 사실 저게 지금 효과적인 공부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공부도 되기 힘들고 학교에 가서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습에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진도는 이미 곱셈을 넘어선 지 오래. 그러나 도연이의 문제는 여전히 덧셈 뺄셈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문제집을 보면은 1학년에 받아올림, 받아내림 이런 내용의 초입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현아, 네? 어제도 연산 풀고 있었잖아. 네. 오늘도 연산 풀고 있네. 네. 연산만 계속 푸는데 어때? 너무 지루해요. 싫어야 돼요, 싫어. 열심히 하네? 네. 왜 열심히 해? 이거 영상 안 풀면 엄마한테 그냥 뒤지게 혼나요. 야,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말 너무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어머니가 왜 하셨는지. 저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다느니 뭐. 아하. 수학은 좋아하는 편이야, 싫어하는 편이야? 싫어하는 편이에요. 아, 솔직합니다. 100%. 왜 싫은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수학은 더하기 빼기 말고는 다 좋은데 더하기 빼기가 있어서. 이 말을 살짝만 바꿔서 보면 덧셈 뺄셈만 탈출을 하면 수학의 나머지 부분은 다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적분은 좋아요. 뭐 사실은. 덧셈 뺄셈이 싫은데. 그죠, 그죠. 어. 아침 공부 외의 시간은 도연이와 즐겁게 보내고 싶은 엄마. 야, 펜이 나왔어. 도연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하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는데요. 엄마. 근데 곱셈은 언제예요? 이렇게 게임하다가 중간에도 저 말을 물어보게 되는 거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가 봐요. 지금 해, 지금 도연아, 지금. 지금 하면 되는데. 덧셈하고 뺄셈을 완벽하게 해야지.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틀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틀릴 수도 있지. 아, 당연하지. 되게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하나도 안 틀릴 때 넘어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무리가 상황이죠. 그럼요. 그럼 도현이 곱셈을 할 줄 알아? 네. 그럼 아저씨가 지금 문제 내봐도 맞출 수 있어? 네.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3 되게 쉽잖아요. 6. 7 곱하기 3은? 21. 4 곱하기 4는? 16. 하나만 더 내볼게. 네. 6 곱하기 7은? 6 곱하기 7?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 이걸 물어본 건 피디님 잘못하셨네. 근데 뭐 어쨌든 빨리 좀 이제 곱셈국어를 좀 익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제작진과 이렇게 장난치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럴 때 표정 보면은 막 춤추듯이까지 하고 네. 있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곱셈을 재미있어 하고 있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인 건 분명합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더하기 빼기에 지금 힘 뺄 때가 아니에요. 이 힘 빼면서 감정도 나빠지고 수학을 싫어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6 곱하기 7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학년 2학기면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툭툭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빨리 곱셈을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의 걱정과 달리 우수한 도연이의 단원 평가 성적. 심지어 틀린 문제들도 정작 연산 실수가 아닌 만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학교 진도가 곱하기니까 주변에서는 나눗셈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저는 더하기 빼기가 완벽하지 않은데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요. 야,
참, 예, 정말 해맑은 엄마하고도 사이좋고 동생들하고도 참 사이좋은 해맑은 2학년 우리 도연이 다 좋은데 7살 때 학습지로 더하기 빼기, 학교 들어갔더니 아침에 더하기 빼기, 계속 더하기 빼기. 네. 저는 도연이 편입니다. 가수도 매일매일 똑같은 노래만 계속 부르면 얼마나 지겨운 줄 아십니까? 그럼요. 저도 맨날 똑같은 개그만 똑같은 코너 계속 하라고 그러면 그럼요.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민망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면 원리는 잘 알거든요. 도연이가 원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 14 이렇게 나와 있으면 10과 4로 잘 쪼개서 네네네네네. 써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11을 뭐 11이랑 1 이렇게 뜬금없이 쪼개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건데요. 이 학습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죠. 그냥 동그라미 채우기 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엄마도 없어요. 매일 똑같은 거를 시키는 엄마만 있고 맞아. 어머니는 도연이 속마음을 보시고 아마 되게 뜨끔하셨을 그렇지. 거라고 생각은 네. 들어요. 수학 싫어, 100% 싫어. 안 하면 뒤지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더하기 빼기 빼고는 다 좋아요. 뭐 네, 이렇게 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수가 있는 건 있지만 덧셈 뺄셈은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벌써부터 곱셈으로 넘어갔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죠? 와. 복습이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다만 예습 부분이 60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덧셈 뺄셈보다는요. 곱셈을 그리고 단순 연산보다는 응용 문제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앞서서 학교에서 봤던 단원 평가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 고민하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수학 평가 이거 지금 뭐 보자마자 다음 단계로 지금 바로 넘어가실 것 같거든요. 네, 꼭 그러셔야만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네. 좀 말씀하시는 이유가 좀 와닿으실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당장 곱셈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뭐 지금 도연이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아시고 나면 조금 더 그래도 좀 바른 방향으로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제가 또 레슬링 보면서 예상했던 신체 능력도 한번 알아볼 겸 저희 또 검사 결과 봐야죠, 선생님. 그렇죠. 필근 씨 예상처럼 신체 지능이 좋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공간 지능도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움직이면서 하는 수학, 그러니까 만들면서 하는 수학 이런 부분을 하면 정말 잘 흡수할 수 있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도연이는 일단 수학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 영역에서도 특히 정서와 학습 동기가 높습니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한 학생이에요. 엄마가 정서적인 부분을 잘 신경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학습 습관도 보면 지금 시간 관리 능력 확실히 높죠. 네. 네, 다만 집중력 낮습니다. 아하, 참. 네, 독서 능력도 낮죠. 그러네요.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공부를 하지만 집중을 못하니까 몇 년째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아침에 공부하는 건 누구나 힘들고 저학년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고3 때만 해본 것 같아요. 아하. 고3 때는 하셨어요. 그럼요. 네. 저희는 고3 때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그대로 고학년까지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이 좋은 습관입니까? 아침 공부를 이제 연산 대신 좀 다른 학습으로 대체하면 훨씬 영양가 있고 집중력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 집중력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수업에만 잘 집중을 해도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연산으로 문제를 풀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서 학교 가서 더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로 봐서도 엄마가 지금 덧셈 뺄셈 아침에 공부시키는 거 빨리 극복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아, 확 와닿네요. 그러게요. 예, 예. 사실 이 덧뺄셈이라는 것은 이 칼을 가는 준비 과정이거든요. 수학이라는 대상을 잘 썰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칼을 갈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 써는 건 없이 계속 칼만 이 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갈고만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 아니, 근데 뭐 그 부분만 빼면요. 정서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돼 있고, 예. 그렇죠. 뭐 뭔가 좀 노력하는 자세도 돼 있고, 규칙적인 습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이제 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만 좀 제대로 지도해 준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아침에 효율적으로 보낸다. 네. 자, 덧뺄셈. 이거 문제집 딱 과감하게 치우고 네. 뭘 해야 될까요? 아침 공부가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패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패드를 이용해서. 네, 수학 영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요. 네. 보면서 하면 되니까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리액션 잘하면서 보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안 그래도 엄마가 이제 피드백 부담을 느끼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잘 됐다 싶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그럼요. 이 패드로 학습을 하는 것은 어머님이 좀 봐주실 여건이 안 된다고 하셔도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루는 곱셈 단원 관련 영상을 보고 수학 수업이 있는 날은 예습 영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엔돌핀이 네. 돌아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그렇겠네요.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는 수학 공부를 하고 또 나머지 요일은 이 독서 이렇게 해도 좀 좋지 않을까요? 이 독서를 통해서 지금 집중력, 어휘력 이 부분 다 높일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만화책도 괜찮고요. 아직 어리니까 재밌는 동화책도 괜찮거든요. 독서를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게 이 부분 꼭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던 그 집중력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근데 사실 아까 보시면서 이제 뭐 집에서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라고 하셨거든요. 네, 물론 어머님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투게 될까봐 아침 공부를 끝내고 나면 저녁엔 이제 안 시키겠다. 나름 약속을 한 건데 중요한 건 공부라는 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복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복습도 학교 집중력과는 직결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동영상 강의 후에 문제풀이에서 발견된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공부방에서 틀려온 문제들도 있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수학 익힘책 안에서 틀린 문제들 이런 문제 정도는 피드백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처럼 채점만 하고 덮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네. 이게 마음 잡고 같이 했는데 그렇죠. 이게 또 다툴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부방에 아예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서 좀 손을 떼시고 공부시키는 거는 그 대신에 공부방에 지금부터는 좀 곱셈과 응용으로 좀 넘어가 달라. 아이가 너무 지루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무리하지 말고 좀 풀게 해달라. 현재 학습을 이런 걸 좀 요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에서는 또 지금처럼 그렇게 저녁에 수학 공부 안 하고 엄마랑은 게임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일단 집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재밌는 수학 놀이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보드 게임이에요. 아, 보드 게임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학 놀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아까 보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같이 게임 하시던데 어차피 그렇게 같이 게임을 한다라면 스마트폰 게임 대신에 네. 보드 게임을 통해서 예, 곱셈 공부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보드 게임 중에 이렇게 수 더하고 곱하고 하는 게 많이 활용되는 게 있어요. 로스텍, 뭐 스플텍, 뭐 이런 게 카드 숫자를 더하고 곱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산 훈련되는 보드 게임이 정말 많거든요. 네, 네, 네. 아니면 같이 공기놀이 해보시라고 전 좀 권하고 싶어요. 공기놀이. 네, 연산과 암기 능력, 집중력 기르는데 최고입니다. 네, 저희 딸도 사실 연산이 느려서 아니,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 맨날 일부러 공개하고 같이 연산하고 이런 능력을 길러줬어요. 야, 이게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아니면 선생님, 우리 수다학에서 수학놀이로 하는 곱셈 그 이제 수십 가지 가르쳐 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또 그걸 보면서 놀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마 도연이랑 그렇게 놀아주시면 뭐 6 곱하기 7 정도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수학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문제집만 푸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또 사고력도 흥미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연산의 힘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만이 수학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도연이 엄마의 우리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는 지금 덧셈 뺄셈을 가르치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곱셈을 배우고 있고 누구는 또 옆에서 나눗셈도 빨리 선행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민이 점점 깊어졌다고 하는데 뭔가 더 효과적인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주변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학교에서 하는 수업과 속도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어차피 모든 단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도연이한테 좀 부담 주지 마시고 그리고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제시한 방법들을 시도하시면 아마 도연이 나중에 수학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늘 정말 기가 막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멋진 조언을 들었으니 네. 정리 들어가야죠. 아, 그럼요. 제가 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남들은 잘만 한다는 덧셈과 뺄셈. 우리 아이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부터 문제집을 풀리지만 오늘도 틀린 문제가 나와서 고민 많은 엄마. 그리고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은 올드보이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더하기 빼기만 풀고 있어요. 너무 지루해요. 다른 수학도 해보고 싶은데 덧셈 뺄셈에만 파묻혀 있는 도연이. 동상이몽 엄마와 도연이를 위한 핵심 정리 나갑니다. 곱셈. 도연이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곱셈에 도전. 동영상 문제집에서 벗어나 영상을 활용해보세요. 보드게임 어머님은 부담 내려놓고 도연이랑 재미있게 보드게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서로가 좀 부담을 내려놓는다. 요거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도연이도 엄마도 어깨가 이제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네. 모든 게 자 우리 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잘 되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아이를 조금은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린 부모니까 사실 아이 표정만 봐도 아 애가 힘들어하는구나, 지루해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표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외에도 이 수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언제든지 우리 수다 게시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마음껏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해결해 주신 우리 정혜숙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필근 씨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명쾌한 해결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